다시 하자. 안녕하세요. 롤리에게 물어봐 주세요. 제발. 새로 시작되는 코너입니다. 저한테 되게 질문이 많으세요. 평상시에. 제가 가끔 한 번씩 제 개인 인스타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저한테 궁금하신 부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코너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주시는 것들이 이제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에 대한 질문, 브랜드, 사람들이랑 관계가 되게 좋아 보이나 봐요. 관계에 대한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고요. 제 한 남자랑 9년째 살고 있으니까 결혼에 대한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고 제 삶의 루틴, 시간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답을 드리려고 인스타에다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스토리 기능을 통해서 질문을 수집을 해보았습니다. 질문이 꽤 많이 왔어요. 한 30개 넘게 왔나요? 40개 정도 왔나요? 거기서 이제 중복되는 것들 정리하고 그래서 추려봤더니 한 2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테마는 사업이랑 브랜드 운영에 관련된 질문들이었어요.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저희 오롤리데가 이번에 6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횟수로 7년차 사업을 하고 있으니 질문에 맞는 답을 이제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오롤리데이 하기 전에 다른 브랜드를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25살에 저희 지금 남편을 만났고요. 저희 남편은 그때 단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이디어 상품을 만드는 디자인 브랜드였고요. 남편이 하고 있는 거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같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브랜드를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든 그런 벽에 부딪혀서 그러면 우리 이 브랜드 말고 다른 거를 운영해보는 거 어떨까 하다가 이제 생각한 브랜드가 오롤리데이였어요. 남편이랑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저도 회사를 다녔어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프리랜서를 하다가 회사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해가지고 편집 디자인 기반으로 하는 작은 에이전시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6개월밖에 일을 못했어요.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남편 일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저는 성향이 조금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계속 분출하는 성향이고 에너지가 되게 분출하는 성향인데 편집 디자인은 다른 에너지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 디자인 자체가. 조금 갑갑한 마음이 있었고 회사의 성향도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성향이랑도. 고민하던 찰나에 본격적으로 남편이랑 같이 브랜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2011년? 제가 올해 34시니까요. 그때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 관련 전공을 하셨냐 이런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경영학과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디자인과를 졸업했고요. 디자인에서도 시각 디자인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공을 되게 잘 살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랑 대화 속에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MBTI 해보면 ENFP 성향이거든요. 이 MBTI도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ENFP 같은 경우는 극외향적인 성향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와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해결책을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저한테 고민 상담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오히려 저는 저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는 저는 진심 어리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는 걸 좀 되게 안 좋아해서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면 그 조언은 정말 100% 진심이고 정말 고민해서 나오는 조언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오는 인사이트가 되게 크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좀 사람과 대화 속에서 영감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좋은 자료들 많이 보고 예쁜 거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이밍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롤리데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됐냐면 대학교 때 이제 프리랜서 하고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부터 쓰던 필명이 롤리라는 필명인데요. 근데 오롤리데이라는 브랜딩을 런칭하기 전에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롤리 뭐뭐 하는 해시태그를 제가 계속 사용했었어요. 뭐 롤리 식당, 롤리 다방, 제 밥상 사진 올리면서 롤리 식당이라는 걸 막 올리고 저는 그 제 브랜드에 제 이름을 넣고 싶었어요. 롤리라는 이름을. 롤리가 들어간 엄청 새로운 단어를 많이 조합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롤리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어떤 걸 전달을 해주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기운, 긍정적인 메시지 그런 거를 주고 싶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거든요. 롤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런 이미지가 연상됐으면 좋겠다라고 그걸 전제하에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오 해피데이라는 그 팝송 있잖아요. 유명한 팝송. 오 해피데이 그 팝송을 어느 날 딱 듣는데 오 해피데이에서 해피를 한번 롤리로 바꿔볼까? 해가지고 오 롤리데이라는 글씨를 써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글씨가. 오에 컴마가 붙고 데이에 느낌표가 붙는 이 완성형의 그림이
쉽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은 아니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리서치를 했어요. 어떠냐?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전달되냐? 그러니까 제가 OFD를 말 안 하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되게 밝고 귀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건 됐다 해서 그 브랜드명을 정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요즘에 새로운 또 사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항상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네이밍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 거냐잖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 이름 뭘로 지을지에 대해서 엄마 아빠들 고민 엄청 심각하게 하고 장명소도 가고 그러잖아요. 브랜드도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 이름은 한 반에 0이 2명 있고 뭐 철수 3명 있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름이 있어도 사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지만 사실 브랜드명은 똑같은 브랜드명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상표권 등록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서로 날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인스타 광고나 뭐 그런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 해시태그 같은 거. 근데 해시태그에 나만 쓸 수 있는 고유명사가 아닌 애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봅시다. 이 시대에 와서 애플이라는 이름을 짓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인 거죠. 애플이란 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써도 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써도 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이름은 나중에 마케팅할 때도 굉장히 장애가 될 거고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도 우리 애플이 어떤 애플인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소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 브랜드명을 지을 때 3가지를 항상 주의하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누구나 부르기 쉬운 이름일 것. 영어로 된 브랜드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로운 거 지으려고 사람들이 막 프랑스 언어나 북유럽 그런 단어로 짓는 이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얼리라던가 브랜드랑 굉장히 매칭이 잘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딱 봤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되게 난감한 그게 있거든요. 내가 읽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다 발음이 아닌 단어들이 있어요. 좀 장벽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그 이름을 정확하게 인식하기까지. 두 번째는 기억하기 쉬운 이름일 것. 어떻게 보면 첫 번째랑 되게 일맥상통한 건데 일단 부르기 쉬운 이름이 기억하기도 쉽겠죠? 근데 또 기억하기 쉬우려면 그 브랜드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가 지향하고자 하는 컨셉이라던가 메시지가 정확하게 담겨 있으면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쉬워요. 세 번째는 나만 쓸 수 있는 이름일 것. 처음에 말했던 애플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해시태그를 검색했을 때 다른 브랜드랑 막 섞여서 나오는 이름이 아닌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이름이면 마케팅하기가 너무 좋겠죠. 다른 데랑 이렇게 혼선이 있을 이유도 없고. 이 3가지를 유의해서 이름을 짓다 보면 정말 이름 짓기가 어려워요. 웬만한 단어는 누가 다 쓰고 있고 좋은 이름을 지으려면 기존에 있는 단어를 한번 꼰다던가 어떤 단어의 조합을 새로운 조합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을 되게 추천드립니다. 네이밍을 지을 때 이 3가지 꼭 유의하시고요. 네이밍을 짓기 전에 어떤 거를 지향할 건지 그 슬로건, 회사의 미션,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면 더 이름 짓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행복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복이었고 행복이라는 약간 단어의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추상적인 이미지. 2017년쯤에 처음에 했던 카페를 접으면서 좀 브랜드에 대해서 딥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지향점, 슬로건, 디자인의 색깔. 창업하고 한 3년 정도는 갈피를 좀 잘 못 잡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약간 조금 중구난방이었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그 슬로건에 대한 게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그걸 잡아가는 좀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3년차 됐을 때 2017년에 제가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오롤리데이 makes your life happier라는. 오롤리데이는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라는 슬로건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오롤리 데이 makes your life happy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의 삶이 이미 행복하다라는 전제 하에 그 슬로건을 쓴 거예요. 저는 각자의 행복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아픔도 있고 각자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 소소한 행복을 잘 못 찾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거를 좀 일깨워주고 싶었고 소소한 물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본인만의 행복을 알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합니다. 저희의 밸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 CS 담당하는 직원들한테도 여러분이 하는 이 행위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배송일 수 있지만 과정 속에 가장 마지막 과정이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 과정에 정성을 쏟고 애정을 쏟으면 받는 사람은 분명히 그거를 받자마자 알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꼭 항상 하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직원들도 더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 하는 일이 단순한 배송이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면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해피였다면 지금은 해피요. 저희 걸 좋아해주는 분들이 생기고 저도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좀 더 브랜드 색깔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내가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투머치 토커여서 질문 한 5분의 1도 못한 것 같은데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가봐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새로운 옷으로 또 다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대학교 때 저는 디자인과를 나오다 보니까 숙소 생활을 하는 언니랑 맨날 텐바이텐에 가서 뭔가를 샀었거든요. 문구류 같은 거를. 그런 걸 되게 좋아했고, 중학교 때 이럴 때는 친구들 러브장 제가 다 꾸며줬었고,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그 OHP 필름에다가 네임펜으로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들고 했었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 나이 나옵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꾸미는 거, 글로 쓰거나 그림 그리거나 이런 쪽에 좀 더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건 되게 막연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나 대통령 되고 싶어 같은 그런 느낌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사실 저는 처음부터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만약에 브랜드를 가져야지, 사업을 시작해야지, 나는 스타트업을 할 거야 이랬으면 아마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제 마음가짐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만들어서 한번 판매해볼까? 딱 이 정도의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오럴리데이 하기 전에 다른 브랜드를 했다고 했잖아요. 잘 됐어요, 그 아이템이. 하나 아이템이 터지고 한 2-3년 동안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질 않았어요. 번 돈을 깎아먹고 있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실은 저희 초기 자본금이란 거는 그 에코백 만든 거였거든요. 에코백 100장이 저희 초기 아이템이었어요. 하나당 5,000원 좀 넘게 5,000원 정도 넘게 주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 100장 만들었으니까 얼마입니까? 60만원? 5-60만원? 5-6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나 정말 사업을 할 거야, 나 스타트업! 이렇게 하면은 자본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진짜 가볍게 시작한 사람이어가지고 자본금이라는 것 자체도 아예 없었고, 갖고 있는 돈으로 그냥 해볼까? 해서 시작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접근이 쉽지 않았나? 고민 많이 없이.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SNS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제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고, 그때는 이렇게 사람이 브랜딩이 돼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았던 시기절이었기 때문에 2014년? 제가 시작할 때랑은 조금 접근 자체가 다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처럼 저 힘 빼고 하나 해보세요 라고 하기가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 왜냐면 이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에코백을 만들었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그 다음 에코백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겨울이 오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다이어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이어리가 저의 첫 문구류, 제가 만든 문구류가 됐고,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좋았고, 그 후로 계속 나온 게 지금 다이어리가 올해 7년차 그렇게 해서 계속 시리즈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아까 에코백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뭔가를 누구 거를 사다가 대신 파는 그런 뭔가 위탁이나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제가 만든 거를 보여주고 판매하고 반응을 보고 싶었죠. 아무래도 제 인스타 창구가 가장 큰 마케팅이었죠. 제가 인스타그램을 거의 초창기 때부터 꾸준히 쌓아오면서 아카이빙이 되고 있었어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 저의 이제 성품이나 이런 인성 같은 게 아무래도 글이나 그런 거 통해서 느껴지셨겠죠? 제 취향, 저의 감각 이런 것들이 꾸준히 축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생기게 했을 거고, 그 분들이 처음에 저의 초기 고객들이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마케팅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는 뭘 샀을 때 좋으면 찍어서 올리잖아요. 특히 해시태그라는 기능이 있고 사람 태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초반에 제가 아무것도 없는 브랜드 거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샀는데 품질도 괜찮고 디자인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계속 바이럴을 스스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면 되게 놀라는데 오럴리데이 6년차 하면서 마케팅에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저의 그런 SNS 같은 게 처음에 잘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그 후로도 계속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 하다 보니까 알아서 이렇게 바이럴이 된 케이스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자사몰 사이트에 재방문 구매율이 60% 이상이 돼요.
그거는 정말 퀄리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건 처음에 런칭할 때부터 고객한테 택배 같은 거 보낼 때 절대 대충 보내지 않았어요. 택배 박스를 딱 열었을 때 우리의 숫자지가 딱 있고 오를리데이 로고가 딱 보이고 뭔가 그런 걸 받았을 때 저희 제품이 비싸지가 않잖아요. 근데 비싸지 않은 제품을 받았을 때도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행복한 기분에 사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작은 터치들이 많이들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알아서 되게 홍보를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케이스죠.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았지만 되게 잘 된 케이스고. 근데 이제는 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못난이 같은 경우는 캐릭터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낙서였어요. 원남동에서 카페를 오픈할 때 글로벌하게 많이 쓰는 스마일 같은 그런 뭔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뭔가 그런 마스코트 같은 그림이 하나 딱 얼굴이 그려져 있는 가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에코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저희 그 베스트셀러. 이게 이 에코백. 지하철에서도 많이 보셨죠? 이 에코백이 벌써 5년차 팔고 있는 에코백이에요. 근데 아직도 저희 베스트셀러고 아직도 정말 많이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귀여워서 스테디셀러처럼 약간 그렇게 제품을 만든 게 이거였고 이게 다들 사람들이 귀엽다 이거 뭐야? 귤이야? 달이야? 감자야? 오렌지야? 뭐 보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게 보이나 봐요. 귤도 감자도 오렌지도 아니 그냥 얘는 저한테는 스마일이었어요. 제 기준의 스마일.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얘 이름 뭐예요?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못난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름이 못난이가 됐는데 캐릭터였으면 이름을 지었겠죠. 처음에. 어쩌다 보니까 그냥 못나서 못난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름이 돼버린 상태인데 우연히 만들어진 애예요. 지금은 뭐 그냥 오를리데이를 못난이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얘가 유난이고요. 이거는 작정하고 만들었어요. 못난이는 되게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라면 얘는 좀 작정하고 만들었어요. 저희가 못난이만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 하는데 좀 한계점이 느껴지더라고요. 못난이 얼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다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는데 못난이한테 천을 한번 씌워봤어요. 천을 한번 씌워서 유령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려봤는데 얼굴도 못난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비율도 똑같고 근데 되게 다른 느낌인 거죠. 특히나 이거를 딱 했는데 저희 직원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귀엽다고. 그래? 그럼 이거를 아예 캐릭터를 한번 디벨롭을 시켜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좀 막 다듬으면서 처음에 이렇게 스케치해서 많이 다듬게 된 애고 그럼 우리 이걸 아예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새로운 캐릭터로. 그래서 직원들이랑 같이 회의를 했어요. 얘 이름을 뭘로 할까? 근데 별로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직원이 아니에요. 우리 오미가 유난히 어때 유난히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이랬는데 왜 유난이야? 그러니까 유령 못난인데 그걸 줄여서 유난인데 유난이 어떠냐? 근데 갑자기 그때 탁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그래 그러면 이 캐릭터에 한번 성격을 만들어보자. 얘는 굉장히 유난스러운 애인 거예요. 유난스러운 게 나쁜 유난이 아니라 되게 호들갑을 많이 떤다고 해야 되나? 기쁜 일 있으면 와 이러고 나비가 날아다니면 와 나비다 즐거운 쪽으로 유난을 떠는 애예요. 얘는 놀랄 때도 와 이렇게 놀라고 그런 캐릭터를 만들면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탄생하게 된 아이입니다. 이게 마침 저희 오를리데이 6주년 딱 그 생일 즈음에 나온 애라서 이때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는 지금 엽서를 만들어서 저희 고객들한테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의 유난이의 활약도 기대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거운 마음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으로 시작을 했어요. 취미처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해볼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원래 모든 일에 별로 두려움을 느끼는 성격은 아니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좀 집이 가난했거든요. 저희 남편도 그랬고 둘 다 너무 없이 살던 사람들이라 가지고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둘 다 하고 싶은 건 많은 사람이고 그러면 뭐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그냥 시작을 했던 사업이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잘 됐고 근데 사실 지금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저희의 초창기의 그런 행보가 잘 됐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것 같아요. 정말 소소했거든요. 그런 매출이나 이런 규모들이. 저는 원래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때 그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거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고 판매가 된다라는 거.
재고가 남지 않았다는 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6년차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성장을 안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저는 일단 그 두려움부터 없애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면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난 무조건 된다, 난 무조건 할 수 있다, 난 무조건 성공할 거다라는 신념을 갖고 잘 준비해야겠죠. 다들 처음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거래처 같은 거 어떻게 찾았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은데 저한테 DM 같은 것도 보내세요. 거래처 알려달라고. 사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무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의 재산이거든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한테 항상 답장을 드리죠.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지속을 할 거라면 발로 뛰어서 실패도 해보고, 저도 처음부터 좋은 거래처를 만났던 건 아니에요. 정말 했던 사람도 만났고, 딱 봐도 소상공인처럼 보이니까 더 여자에다가 어리고 조금 만들 것 같으니까 문전박대식으로 하신 분들도 있었고, 저는 그런 분들 만나면서 제 기준이 세워졌거든요. 이런 거래처들이랑은 절대 일을 하지 말아야지. 별로였던 거래처랑 한번 일을 해봤는데 역시나 별로였어요. 결과물까지도. 제품들을 만들면 100개가 전부 다 온전한 제품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중에 B급 같은 건 한 10% 정도가 B급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공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나 그거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서 이 거래처랑 앞으로 어떻게 해갈 수 있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인성이거든요. 그건 제가 처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자기가 발로 뛰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지 생길 수 있는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좋은 거래처 사장님이 있는데 알려줘요, 누구한테? 그 사람이 과연 그분이 좋은 사장님이란 걸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네이버에 하고 싶은 아이템을 치세요. 그러면 수도 없는 업체들이 나옵니다. 분명 의심이 계속 들 거예요. 이 중에서 한 업체를 하면 이거보다 분명 좋은 업체가 있을 텐데, 이거보다 분명 싼 업체가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게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 때문에 괜히 나랑 다른 루트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거래처를 찾는 과정, 좋은 파트너를 만드는 건 정말 그냥 자기의 시간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결국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저희처럼 제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항상 유의하시면 되게 좋은 파트너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되게 별로인 파트너를 많이 만나다가 이제 축적된 거기 때문에 저는 꼭 그 시간과 노력을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세상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게 결여되어 있는 브랜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옷 만들고 싶어서 옷 만들고, 신발 만들고 싶어서 신발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오래 지속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흔들려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 빠른 나라잖아요, 트렌드가. 처음에 그거를 만들고 가지 않으면 계속 휘둘릴 거예요. 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면 그걸 또 하고 싶을 거고.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방향을 추구한다면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정말 어떤 알맹이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하면 알맹이를 만들어야죠, 일단은. 브랜드의 겉옷보다는, 겉옷이라면 뭐 로고도 있을 거고, 뭐 패키지 상자도 있을 거고, 제품으로 따지면, 그런 서비스로 따지면 홈페이지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포장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는. 뭐 SNS도 있고. 이 포장보다는 이 포장 안에 들어가 있는 알맹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알맹이에서 내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메시지다. 정체성을 만들려는 거죠. 하다못해 창업가의 인성이라던가 창업가의 마인드셋, 다른 브랜드랑 차별성을 연구를 해서 어떤 차별화된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 소비자들이 왜 우리를 선택해야 되나? 뭔가 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브랜드만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결정을 하고 나면 앞으로의 브랜드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고민할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비밀 노하우인데요. 비밀 노하우까지는 아니고. 초반에 이제 런칭을 해서 제가 인스타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입점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텐바이텐, 29cm 여러 군데에서 되게 입점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초반에는 제가 다 거절을 했어요. 자사몰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그 서비스의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때는 막 직원도 많지 않았고 직원의 이런 역할들을 잘 운용하지도 못했고, 하나의 판매 창구를 늘리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부담스러운 거의 가장 큰 이유는 만족감을 못 드릴까 봐, 고객한테.
내가 일단 우리 자사모를 완벽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됐을 때 그때 다른 업체에도 입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2년 정도는 입점을 아예 안 하고 자사몰에서만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입점을 한번 해볼까라는 시기가 됐을 때는 또 두 번째 고민은 나는 어떤 브랜드로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고객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편하지만 흔하지 않은 브랜드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런 편한 브랜드가 되고 싶은데 근데 또 흔한 브랜드는 안 되고 싶은 거예요. 어딜 가나 보이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브랜드가 되는 순간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의 방향과는 점점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입점 문의가 엄청 막 10개 들어오는 걸 10개 다 오케이를 했다가는 금방 흔해지겠다. 우리 브랜드가. 전혀 메리트가 없어지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던 인디밴드가 갑자기 대중가요수가 됐을 때 그 허무함? 그런 걸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입점 많이 문의 주신 곳 중에 일단은 선별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계속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시기고요. 입점이나 콜라보는 보통은 제안을 받는 편이에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광활한 질문이네요. 일단 시간과 노력은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저는 정말 이 사업에 제 라이프를 다 올인하고 살고 있어요. 어차피 쉬려고 해도 머릿속에 계속 일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워커홀릭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일 자체가 되게 저한테 재밌는 일이고 제 삶에 원동력을 주는 거라서 스트레스가 크지는 않아요.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이 생긴다거나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뭔가 오해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힘들지 일을 물리적으로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좋아하는 일 하고 있는 거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난 죽었을 거다. 요절했을 거다, 스트레스로. 하고 싶은 일 못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시간도 정말 많이 들이고 있고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노력이라 하면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일을 하는 거. 추진력은 이거는 좀 성격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이걸 했을 때 망하면 어떡하지는 저는 보기에 없어요. 대박 중박 소망만 있어요. 제 옵션에는. 지금 뭐 마이너스인 사업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이너스인 사업이 저한테 그렇게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플러스인 사업도 있으니까 플러스인 사업이 마이너스 맞춰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고민할 때 하냐 안 하냐를 고민할 때 저는 무조건 하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해봐야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 거고 성공을 했을 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만 뭐 실패를 했다고 해서 저는 하나도 마이너스 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돈을 까먹는 일도 있을 거고 시간을 까먹는 일도 있겠지만 다 나한테도 나중에 플러스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난의 시기는 누구한테나 오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인 것 같아요. 자기를 보살필 수 있는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긍정의 힘이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할 때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컨트롤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동료들이 생기면 더 중요해요. 나의 그런 부정적인 힘을 갖는 순간 그게 동료들한테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업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마인드 컨트롤 항상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껴질 때도 있겠죠? 대체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지금 있는 직원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고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직원들과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어떤 직원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을 때 저는 며칠 동안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스타일이에요. 뭐가 원인일까? 회사에서 문제인가? 아니면 개인의 문제인가? 회사의 문제라면 어떤 문제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힘든 포인트였는데 특히 사업 초반에 그런 건 있어요. 진짜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상 지내보면 그 결이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맞출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직원 뽑을 때 그 결에 대해서 엄청 거의 스토커처럼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이런 힘든 시기를 겪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결, 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가족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결이 맞는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직원 뽑을 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한번 제가 딱 현타가 왔던 부분이 직원들이랑 사이가 좋고 깔깔깔깔 엄청 신나요. 저희는 재밌고 이게 전부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직원들을 성장시켜주는 리더인가? 나는 어떤 리더인가? 고민거리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고민거리를 주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이 딱 작년에 드는 거예요. 건강한 고민거리를 던져줘야지 저는 좋은 리더라는 생각이 딱 작년에 들었어요. 자기가 이 회사에서 발전할 수 있는 거? 발전할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고민을 하고. 그거를 안 줬던 것 같은 거죠. 그냥 내 직원이 아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동료? 서로 시너지가 낼 수 있는 동료로서 성장해야지만 이 직원들도 이 회사에 오래 있을 거고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있어서 저는 사실 부담감보다는 너무 좋아요.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저는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 사업을 그냥 꾸역꾸역 끓여갔으면 오롤리데이는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원래는 목표와 꿈 같은 거를 잘 안 만들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졌고, 좋은 회사라 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장점, 편안한 회사의 플러스 알파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이 친구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편안하게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회사 만들고 싶어졌고, 하나는 뭐 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라서 얘기는 못하겠어요. 일단 이거는 내년쯤에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오롤리데이의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한 목표가 생겨서 그거에 대한 목표를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하나는 조금 웃긴 얘기긴 한데, 저는 원래 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사업도 돈 때문에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하고 싶은 일 하다 보니까 돈이 벌렸고, 사실 지금도 저는 가난할 때 썼던 소비 습관이 있어서 아직도 막 돈을 펑펑 쓰거나 그러지 못해요. 돈은 사실 저는 인생이 별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돈이 많이 벌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물질적인 그런 욕심이 아니라 나중에 실버타운 만들고 싶더라고요. 의료시설이랑 이런 거 다 갖춰져 있고, 안전한 마을에. 거기서 정말 나랑 결이 맞는 친구들, 동생들, 오빠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그냥 외롭고 초라하게 늙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베풀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그런 센터도 내가 만들고 싶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사람들이 시선을 잘 안 두는 소외계층들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저희 집은 자영업을 하다가 크게 망해서 부모님들 다 떨어지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이혼 상태도 아니고 명목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예전에 뭐 초록우산 재단 이쪽이랑 관계자분이랑 얘기했는데, 그렇게 저처럼 애매하게 그런 사각지대에 있어서 보호를 못 받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미술학원 선생님 도움이 없었다면 미술 중간에 못했을 거였거든요.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끌어주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미래도 갖고 악착같이 해서 전액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녔고, 졸업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힘든 일도 많았고 되게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운이나 좋은 기인들을 못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러려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베푸는 거에 관련된 일이 되게 많은데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해서 많이 벌자. 좋은 브랜드 만들고 이 브랜드로 더 많은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또 더 많은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더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브랜드를 만드시고 사업을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어떤 미션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잡혔다 하면 추진력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저는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 도움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여기에 나온 질문 아니고 다른 질문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에 저희가 한 2차, 이 두 번째 한번 마련할까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 댓글 남겨주신 걸로 제가 다시 또 이런 영상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할지 기대해 주시고, 꼭 물어봐 주셔야 이 프로그램이 영위가 됩니다. 꼭 물어봐 주세요. 제발. 안녕. 롤리에게 물어봐 주세요. 제발. 여러분, 4편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우리 인기 프로그램이죠. 그죠. 롤리에게 물어봐 주세요. 제발. 1편인 그 사업 브랜드 편은 조회수가 한 6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인간관계랑 결혼 얘기도 했지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사업적인 거, 브랜드를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더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사업 전반적인 얘기를 했다면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인스타에 질문을 올렸어요. 제품 기획부터 제작까지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달라 했는데, 기획부터 제작까지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거 나오나요? 가계부 나오나요? 뭐 이런 출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살짝 뺐습니다. 브랜드를 운영하고 아니면 브랜드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을 만드는 게 이번에 목표였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 혼자 나와서 엄청 떠드는 컨텐츠인데, 오늘은 이렇게 저의 인터뷰어로 다카포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다카포가 그러면 오늘 우리 고객님들이 해주셨던 질문들 저한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제품 기획이 대체 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기획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기획은 말 그대로 이 제품이 출시되기 직전까지의 모든 행위, 출시되고 나서도 이게 어떻게 판매될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 다 담겨 있는 게 기획인 것 같아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럼 이 제품은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어질 건지 이 제품의 탄생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뻐서라는 목적으로 만드는 제품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예뻐서라는 그냥 그 정도의 의미는 사실 저한테는 별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뭐 어떤 디자인으로 풀 건지 이 제품이 어떤 소비자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그 소비자들이 그거를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이 제품이 얼마에 판매가 됐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포장이 됐으면 좋겠는지 이 제품을 어떻게 홍보할 건지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기획을 할 때 첫 번째의 단계가 그건 것 같아요. 아, 그거 만들고 싶다. 이번 제품을 보면 특히나 더 실용적인 제품들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16개 옵션까지 28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그쵸. 제품들이 나왔는데 특히나 이번 신제품을 내실 때는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다이어리는 6년 동안 제가 매년 쓰면서 조금씩 고쳐오면서 실용적인 건 이미 검증이 되었고 거기에 항상 새 컬러를 입혀요. 컬러를 고민하고 만드는 데까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모두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컬러의 이름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처음에 다이어리를 만들 때는 뭐 오렌지색, 그린 그런 식으로 누구나 아는 이름을 붙였었어요. 레드에서도 되게 미묘한 레드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기가 너무 색 이름만으로는 너무 한정이 돼 있다. 그래서 한 재작년쯤부터 이름을 조금씩 바꾸면서 붙여봤어요. 예를 들어 요구르트, 토마토 주스, 멜론 우유 우리가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물건들의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색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멜론 우유라고 하면 뭔가 멜론 컬러에 우유 한 방울이 떨어뜨렸던 것 같은 그런 밀키한 멜론 컬러가 생각이 나잖아요. 라이트 그린이 아니라 멜론 우유라고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의 상상력이 자극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름을 지어보자. 이 컬러를 만났을 때 어떤 분위기가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죠. 감리 받던 종이들을 싹 붙여놓고 우리 이름을 지어보자. 이 블랙을 봤을 때는 어떤 풍경이 떠올라? 어떤 느낌이나 어떤 시간대, 어떤 계절감이 떠올라? 라는 얘기를 시작을 했고 확실히 머리 여럿이 모이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죠.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름은 오후 6시는 보통 오후 6시란 이름을 지을 때 가을의 볕을 떠올렸어요. 저는 가을의 볕이 그냥 노을 색깔이 아니라 그 방 안 깊숙이 쭉 들어오는 깊은 빛 있잖아요. 엄청 따뜻하고 묵직하고 포근해지고 나른해지는 그 빛 색깔 그거에 딱 떠오르는 순간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껌껌한 검정색을 하면서 그냥 블랙이 아니라 깊은 잠. 그 블랙 다이어리에 일기를 쓰고 자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 컬러. 이번에 다들 연휴에 휴가도 못 가고 갇혀있는 생활을 하는데 우리 옛날에 여행도 되게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 기분을 떠올리면서 나른한 바캉스. 되게 이례적이었던 게 분홍색 싫어한다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다카포도 약간 허언이 있는데 분홍색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꾸 싫어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핑크를 좋아한다는 그 사실을 부정을 해요. 이번에 제가 핑크 컬러 다이어리를 만들었는데 왠지 핑크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게끔 하는 다이어리를 만들고 싶다. 그 핑크 다이어리에 제가 코타키나발루에 여행을 갔을 때 노을이 물들던 하늘색을 떠올리며 나른한 바캉스란 이름을 지어줬죠. 핑크를 싫어하지만 나른한 바캉스는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오, 성공했구나. 다이어리를 만들 때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가방이랑 옷을 만들 때는 내가 이걸 맨날 입을 수 있는지 바쁘게 나올 때는 그냥 아무거나 잡고 나오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무 옷에나 잘 어울리는 가방인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무난하면서도 우리의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맨투맨 같은 경우도 핏과 소재와 컬러감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저희 맞춰 입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늘 다 입고 왔습니다. 요즘 우리 직원들이 다 이 맨투맨만 입고 다니는데 실용성과 무난함에다가 우리 못난이의 그 위트를 한 스푼 넣은 그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썼어요. 아무래도 실용성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소재감이 제일 중요했고 진짜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원단 스와치를 봤는데 그중에 거의 상급의 스와치였어요. 근데 이걸 한번 보니까 저렴한 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작비가 올라가더라도 계속 빨아도 망가지지 않는 옷을 만들고 싶었고 가방 같은 경우는 가벼워야 되고 오염에 강해야 되니까
보니까 그 소재가 나일론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파우치, 지갑 이런 것들은 다 그 소재로 통일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고민들이 이번 시즌에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사랑을 주시고 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이어서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하겠지만 기획을 할 때는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부분이나 중점적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저는 제품은 무조건 실용성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쁜 기물들은 많지만 예쁜데 실용적이기까지 하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용성이 좋아야 다시 찾는 제품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디자인 회사니까 당연히 예뻐야겠죠. 아무리 디자인을 예쁘게 뽑았더라도 그게 실용성에 문제가 끼친다면 저는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 실용성과 디자인의 밸런스를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할 때는 과하지 않지만 오롤리데이만의 컬러가, 그런 포인트가 꼭 들어가는 거를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오롤리데이가 가격적인 부분도 우리 제품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확실히 우리 제품을 써본 사람들은 이 가격에 어떻게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의문을 가져요. 왜냐면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제가 까다롭고 특히 조스는 더 까다롭잖아요. 제가 만들어도 조스한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우리 그리고 직원들도 까다롭고, 퀄리티를 만족하면서 좋은 가격을 맞추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가 소비를 막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제품을 소비자라고 했을 때 이 제품을 이 가격에 살 수 있을까가 소비자 가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거에 거의 한 장당 10,000원 이상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가 6만 원 후반대가 됐는데, 사실은 원래 유통 구조에 수수료를 주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다 보면 몇 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룰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작비에서 몇 배를 해야 우리가 마진이 어느 정도 남는다라는 게 있는데, 이번엔 정말 마진을 포기하고 몇 배로 해서 그 룰대로 하다 보면 옷 한 장에 막 8만 원, 막 9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29cm 같은 데 보면은 맨투맨이 막 10만 원 넘어가고 하는 게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퀄리티는 포기하고 싶지 않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마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만들고 싶었어요, 너무. 우리 직원들도 너무 좋아했고 저도 매일 입고 싶었던 옷이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받아보시면은 만족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족을 해야 계속 찾는 브랜드가 되는 것 같아요. 맨투맨 이번에 처음 샀는데 한 번 빨았는데 막 옷이 뒤틀리고 보풀이 막 묻어나고 줄어들고 그래봐요. 절대로 우리가 다음에 맨투맨을 만들면 그분은 소비를 하지 않겠죠. 퀄리티, 실용성, 디자인, 그리고 가격, 4박자, 그리고 네 박자, 애정, 진정성, 20개 막 발가락까지 항상 모든적인 부분들을 유념을 하면서 제품을 기획하고 있어요. 오롤리데이가 6년 정도 됐는데 초창기 때부터 보고 계신 찐팬분들이 주신 질문인데요. 네네. 초창기 때 오롤리데이의 비주얼 컨셉이라든지 이런 컬러들이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다. 근데 이질감 없이 요즘 스타일로 바꿔가는 자연스럽게. 게 그런 과정도 보이고 거부감 없이 이런 비주얼을 바꿔나가는 방법도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딱 그 예가 생각이 났어요. 다카포가 오늘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늘 퇴근을 하고 갑자기 쇼컷으로 싹 잘라고 오고 뭔가 옷 스타일을 이런 맨투맨을 입다가 되게 멋진 옷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다음 주에. 다카포가 바뀐 걸까요? 그냥 다카포가 조금 더 예뻐지거나 멋있어졌거나 오히려 못생겨질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맞아. 그렇잖아. 망할 수도 있잖아. 사실 그게 외관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진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변했다라고 얘기할 땐 이 사람의 인성이나 태도, 그리고 초심 이런 걸 잃었을 때 변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사람이 외모를 바꾼다고 이 사람한테 이질감을 느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속이 변하면 다들 떠나요, 그 사람을. 브랜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브랜드도 그냥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트렌드는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저의 안목도 더 높아질 거고, 우리는 이제 점점 조직체가 커지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원들이 왔을 때 그 직원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디벨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변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처음에 브랜드가 설정했던 디자인 방향대로 꼭 똑같이 흘러갈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오늘은 내가 검정 옷을 입었는데 내일 갑자기 빨간 옷을 입었어. 처음에는
얘네 스타일이 바뀌었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본질. 이 브랜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빨간 옷을 입었을 때와 블랙 옷을 입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본질만 변하지 않는다면 금방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응원해주는 것 같아요. 오롤리데이 같은 경우는 해피어라는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모토 하에 오픈 이래로 계속 브랜드를 운영해 왔잖아요.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디자인에는 항상 행복함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었고 그림의 스타일은 바뀌었을 수는 있어도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다. 항상 저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온다면 메시지를 만들어라. 본인만의 메시지만 있다면 네가 앞구르기를 하든 뒷구르기를 하던 메시지만 유지한다면 사람들은 다 박수를 쳐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때보다 디자인에 대한 견해도 많이 바뀌었고 안목도 많이 높아졌고 조금 더 브랜드적인 관점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스타일이랑 지금 스타일이랑 많이 다르고 그렇지만 절대로 다른 브랜드는 아닌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지감을 느끼지 않느냐 물어본다면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듯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맞아요. 계속 사랑을 받는 이유도 메시지는 동일했기 때문에 맞아요.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시즌별로 완전 컬러를 팍팍 바꾸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롤리데이 같은 경우는 시즌이 끝났다고 제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스테디하게 가다 보니까 예전 스타일도 남아있고 지금 스타일도 있는데 그래도 한 브랜드처럼 보이는 거는 메시지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품을 만들 때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 있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기준점을 두시는지? 오롤리데이가 되게 친근한 브랜드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오픈돼 있고 사생활이 DM이나 아니면 댓글 같은 걸로 이 제품 만들어주세요, 저 제품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애정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오롤리데이 감성으로 만나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지만 딱 그 제품을 들었을 때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제품이 있고 아닌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딱 만났을 때 기획 과정이 싹 지나가는 건 KTX 탄 것처럼 모든 일련의 과정이 되게 프로세스가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그게 만약에 확 떠오르지 않으면 계속 막혀요. 결국에는 결과물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고 그러면 저는 출시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의 어떻게 보면 저의 직감이나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믿고 따르는 편이거든요. 그게 안 떠오르는 제품들은 섣불리 진행하진 않습니다. 저희 지금 완전 베스트셀러인 노트북 파우치 있죠. 노트북 파우치 같은 게 사실 요즘 노트북 파우치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오롤리데이 걸 제외하면 다 좀 비슷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오플랜 소재에 이렇게 캐릭터가 크게 들어가고 엠보싱이 돼 있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 스타일이. 노트북 파우치 정말 요청 많았거든요. 수십 개, 수백 개 왔을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진행을 안 했어요. 근데 네스위치 대표님이 시티보이즈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우리 거 구경해달라 해서 딱 갔어요. 스위치에서 나온 그 노트북 파우치, 그 패딩 소재 노트북 파우치를 딱 보는 순간 이거다. 지금의 그 딱 저희 디자인 완성형이 그때 그냥 머릿속에서 다 끝났어요. 그냥 보는 순간 블랙에 블루 포인트로 자수를 넣어서 못난이를 넣으면 너무 귀엽겠다. 왠지 남자가 들어도 여자가 들어도 회사원이 들어도 학생이 들어도 너무 멋있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전시장 나오면서 바로 대표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님을 그렇게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바로 전화 걸어서 대표님 저 이거 콜라보하고 싶어요 라고 바로 얘기를 했고 한 1, 2주 있다가 만나서 바로 진행한 거였어요.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품절이 되고 2달 있다가 재입고가 됐는데 재입고 되자마자 바로 일주일 있다 품절이 되고 막 이런 상황?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순간적인 그걸 굉장히 신뢰하고 거기에서 이제 퀄리티와 가격과 여러 가지 부분을 더 입혀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소비자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야 진정성이 담겨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맛집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집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 오롤드에서 일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오롤드 제품을 와 진짜 뷰가 엄청 바쁘잖아 지금 다들 뷰한테 주문을 넣으니까. 근데 진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뿌듯한 게 이제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지인들이나 직원들이 사주는 게 찐인 것 같아요. 사실 맨날 못난이 보고 하면 질릴 만도 하잖아요. 와 맨날 보는 거 뭐하러 또 해.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뭐 또 사? 야 사지 마. 너 월급 여기다 다 바치냐? 이러지만 너무 감사하지 나는 사실. 애정이 있어서 애정이 생겨서 나온 제품이어서 저희도 롤리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 옛날에 퇴사한 직원이 얘기했는데 그 직원은 그러더라고. 오히려 오롤데이를 너무 좋아해서 입사를 했는데 오롤리데이에서 막상 같이 일을 해보니까 제품이 더 퀄리티가 좋은 거를 더 알게 되고 롤리가 이 제품 만들 때 고민하는 과정을 다 알게 되니까 더 신뢰가 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자랑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 우리 다카포 장난 아닌데? 성수동 유재석 다카포한테 줄게요. 유퀴즈 나온 줄. 진행이 아주 매끄럽네. 내가 이게 말이 뚝뚝 끊기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걸 편집을 어떻게 할까.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거 라이브로 하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한번 우리 라이브로 듀오로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네. 다카포가 오늘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늘 퇴근을 하고 갑자기 쇼컷으로 싹 잘라고 오고 뭔가 옷 스타일을 이런 맨투맨을 입다가 되게 멋진 옷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다음 주에. 다카포가 바뀐 걸까요? 조금 더 딥한 이야기로 들어가서 네. 제조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어요. 적합한 제조사를 평가하고 검색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질문도 들어왔거든요. 저는 정말 발에 불이 나게 뛰어다니면서 거래처를 다 만났어요. 좋은 거래처를 만들려면 발품을 팔아야 돼요.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사람,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필요해요. 한 번에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에코백 만들어주는 봉제 공장 같은 경우는 4번 만에 만난 공장인데 그 전에 너무 별로인 사장님들을 만나니까 이 사장님이 너무 좋고 훌륭하신 분이란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장님을 처음에 만났다면 지금처럼 감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인쇄 공장, 봉제 공장, 금속 공장 정말 오래된 거래처들이 있지만 이것 말고 처음 만드는 제품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롤리데에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다루니까. 그럴 땐 저도 똑같아요. 네이버에 검색해요. 초록창에다가 가방 제작을 할 거라면 가방 제작 공장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봐요. 그럼 여러 가지 글이 엄청 나와요.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거르는 거죠. 거래처들한테 전화를 해요. 나의 이런 사양들을 얘기를 하고 이 정도에 됐을 때 어바웃 가격이 어느 정도로 진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내가 사전 지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제품의 제작에 대한. 그럼 그걸 갖고 공장이 많은 촌을 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딱 보이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저 같은 경우는 여자고 나이에 비해 좀 동안이기도 하고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면은 그냥 대학생이 와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처음에 우리 사업 초창기 때는 제품 수량도 뭐 100개, 50개밖에 안 만드니까 그렇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뭐 1000개, 5000개 이렇게 만드는데도 딱 가면 어려 보이는 여자애가 왔네. 돈 안 되겠다. 태도가 딱 거기서 바로 티나요. 처음 인사 가서 안녕하세요. 저 이거 견적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이러면 뭐요? 쳐다도 안 보고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비싸요? 근데 비싼지 싼지는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를 다 이미 그 사이에 판단을 하는 거죠. 저에 대해서. 사장님 비싼지 안 비싼지는 제가 결정해요.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하세요. 다들. 왜냐하면 맞는 말이잖아. 뭐 그거 한 1,700원 해요. 1,700원이요? 싸네요. 저희 5,000개에서 10,000개 할 건데 그러면 얼마로 떨어져?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태도가 바뀐다. 이러면 저는 그 사람이랑 절대 일 안 합니다. 보통 지금 저랑 거래를 오래 한 사장님들은 아직도 저한테 존댓말로 하시고 좀 많이 친해지신 분은 저도 약간 반말 존댓말 사장님 식사하셨어? 약간 이런 거 제가 또 그런 거 잘하니까 그런 관계가 됐지만 정말 예의 바르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제가 오래 한 공장들은 가보면 공장이 정말 깨끗해요. 봉제 공장 같은 경우도 가면은 정말 엉망인 데 많거든요. 근데 우리 봉제 공장은 진짜 먼지 하나 없어요. 이것도 결국엔 저도 시행착오를 겪은 거고 발품을 팔아서 얻은 저의 재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뭔가를 만들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와 정말 잘 맞는 거래처를 찾는 게 그게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재산 본인이 만들면 더 애정이 가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안 좋은 사람을 만나봐야 알게 됩니다. 좋은 거래처를 찾는 방법은 보잘것 없을 때에도 나를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대해주느냐.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인성이 옳고 고두면 제품도 옳고 고들 수밖에 없고 불량품도 확실히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더 무르익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거래처를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품을 팔아라. 시간을 쏟아라. 쏟는 만큼 좋은 사람이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감리도 직접 보러 다니시고 테스트도 진짜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리라는 거는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생각한 머릿속에 있는 제품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가서 보는 거예요. 오후 6시 같은 컬러를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어요. 데이터를 넘겼어요. 근데 막상 감리를 봤는데 거기서 사실 레드가 조금 더 들어가고
옐로우가 좀 덜 들어가고 이러면 컬러가 다른 느낌이 되거든요.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가서 사장님 레드 올려주세요. 마젠타 뭐 올려주세요. 사이언 내려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게 감리인데 그 요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귀찮아하거나 태도가 불량이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오래 지속하지 못하죠. 그런 데랑은. 지금 있는 거래처들은 제가 요청하는 대로 해주시려고 하고 이거 어려워 하다가도 제가 에이 사장님 뭐 다 하실 수 있어요. 에휴 막 이러면은 사장님 에이 진짜 해줘야지 오롤리데이 거는 뭐 이런 식의 결국에는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나의 태도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공장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거든요. 항상 뭐 음료수를 사가던가 가다가 바나나가 보이면 바나나라도 사가던가 과자 이렇게 사가서 공장에서 이거 미싱하고 계시는 분들 다 드실 수 있게 양 이만큼 사가요. 그게 사실 별게 아닌데 사장님한테는 되게 큰 거예요. 거래처를 자기 하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공장이 저보다 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급해서 물건이 필요한데 이쪽에서 물건을 안 만들어줘. 못 팔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기서 만약에 우리한테 너무 괘씸해서 물건을 완전 대충 만들어줘 버려. 거기서 힘들어진 거 결국 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거래처, 공장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고 저한테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대해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저한테 좋은 피드백이 오죠. 공장에서. 정말 우리가 급하다고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사장님 저 이거 일주일 만에 꼭 주셔야 돼요. 진짜 안 주면 죽어요. 라고 했을 때 해주시는 거. 그게 저랑 관계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칼결제. 결국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나도 그만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서로의 관계에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롤리가 엄청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고 기획부터 제품 나오는 그 과정부터 판매부터 롤리가 안 하시는 데가 없잖아요. 지치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시는 원동력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서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고 일을 하면서도 작은 기쁨들을 되게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 직원들도 오롤리데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삶의 원동력이고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행복이 다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직원들이랑 얘기를 해요. 우리 행복하자. 우리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려고 노력하자. 내가 하는 일 자체에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찾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해피어 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도 그쵸. 정말 크죠. 제품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엄청 호응을 해주신다거나 저희는 후기가 진짜 많잖아요. 좋은 후기가 계속 올라온다거나 꼭 좋은 후기가 아니더라도 아쉬운 피드백 같은 게 오더라도 저는 그거 애정 없으면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애정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브랜드를 더 좋은 브랜드로 만들기에 정말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후기 맨날 보거든요. 매일매일 봐요. 매일매일. 새로 고침하면 새로 고침.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오롤리데이 꼭 눌러보고 유튜브 댓글도 다 제가 직접 달고 그런 것들이 다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그쵸. 칭찬받는 거 좋아하니까. 채찍 싫어해요. 저는 칭찬. 적당한 채찍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한 채찍이 그거야. 이거 해! 저거 해! 약간 이런 거. 나를 뭔가 옥죄어 오는 거. 그걸 싫어하는 거지. 6년 동안 오롤리데이를 이끌면서 많은 분들한테도 오롤리데이가 알려지고 대중적인 브랜드가 되고 특히나 찐팬이 많은, 마니아가 많은 브랜드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브랜드를 만드셨는지 방법이나 그런 것도 궁금해요. 어떻게 처음부터 이 브랜드가 인기 있었느냐 물어본다면 제가 인스타 팔로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팔로워가 어느 정도 있었고 내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시작점이 좋았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왜 그 사람은 나의 팬이 되었고 꼭 팬이라고 사주는 거 아니거든요. 지인이라고 꼭 사주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브랜드를 소비를 해줬느냐라고 한번 고찰을 해봤는데요. 저의 삶을 신뢰해준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하는 물건이나 뭔가를 고르는 안목이라던가 저라는 사람 자체를 신뢰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팔로워가 어느 정도 많아지고 이러면은 그 당시에 6년 전만 해도 저 정도 팔로워 되면 굉장한 인플루언서였어요. 시작을 할 때가 만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만 정도면 굉장한 거였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브랜드에서 자기 물건 써달라, 홍보해달라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냥 써보는 거 이상 소정의 뭐 원고료를 주기도 하고 제품을 그냥 주기도 하고 비싼 제품을 협찬 같은 게 오거든요.
저는 진짜로 내가 궁금했던 제품이거나 내가 진짜로 잘 소개할 수 있는 제품 아니면 다 거절을 했었어요. 되게 좋은 조건에 오더라도. 그게 그냥 저에 대한 이미지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제품이 왔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 제품을 그렇다고 너무 별로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힘든 부분이고, 저는 또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주고 광고를 해달라고 해도 제가 성애참 안 했고, 저랑 상관이 없고 돈을 주는 브랜드가 아니어도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은 구구절절하게 그 브랜드를 제가 마케팅을 했어요. 저를 믿고 구매해 주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롤리 추천이니까 한번 사봐야지. 그런 부분들이 다 만족스러웠던 거죠. 저를 믿고 구매했던 그런 제품들이. 그 사람들은 저의 소비하는 제품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생겼을 거고, 당연히 제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한번 사볼까? 라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제가 퀄리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고,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번 사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고, 그 고마움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말 정성 들여서 포장을 해서 보냈어요. 습자지 포장이라던가 스티커라던가 그런 게 다 진심이 통하지 않았나. 구매를 해주신 분들에게 만족을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만족을 하신 분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주셨던 거.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났고,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점점 대중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처음에는 나의 팔로워부터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그 팔로워의 팔로워, 팔로워의 친구, 친구의 가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퍼져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우리 고객님이 얘기해줬잖아요. 좋은 브랜드는 고객이 마케터가 된다 라는 말이 저는 정말 실감을 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대중적인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롤리데이도 꾸준히 지속적인 메시지를 쌓아 올려서 결국은 대중들이 환호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환호를 해주시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댓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케팅에 대한 질문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쵸. 사실 네. 오롤리데이처럼 소규모 브랜드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롤리만의 마케팅 전략이 있다면 약간 꿀팁처럼 알려주실 수 있어요? 마케팅의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케터라서 알겠지만 돈이에요. 돈 쓰고 광고 띄우고 키워드 광고하고. 작은 브랜드에서 마케팅에 돈 쓸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사이에 차라리 제품을 개발을 해야죠. 더 좋은 제품을. 그러다 보면 유명한 브랜드는 점점 더 유명해지고, 요즘 또 브랜드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살아남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규모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나요?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저는 대기업에서 할 수 없는 마케팅을 소기업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할 수 없는 거 뭘까요? 더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거나 피드백을 수용하고 소통하는 거? 고객이랑 얼마나 가까우냐. 대기업은 고객이랑 사실 가깝기가 힘들어요. 절차가 너무 많아. 그 과정에 사람도 너무 많고 유통업체도 많이 껴있고, 그들을 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있죠. 자본력이 있으니까. 자본력을 갖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죠. 근데 소기업에는 고객과 가까워지려면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저라는 사람이 저를 다 까고 인스타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댓글도 주고받고 DM도 주고받고, 그만큼 고객의 소리를 잘 수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얘기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 대기업이 할 수 없는 거, 고객과 가깝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이가 들면 점점 친구들이 안 맞는 사람은 떠나가고 잘 맞는 친구들만 남잖아요. 어떤 친구들이랑 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 알고 취향이 맞고? 취향이 맞는? 저는 긍정적인 사람. 저는 밝은 사람이 좋아요. 우울한 사람이 싫다기보다 갖고 있는 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말을 부정적으로 한다던가. 그러면 확실히 피로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다정한 말을 건네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이 사람의 취향을 저격해주고 이런 걸 잘하는 브랜드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이번에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인데, 점점 찐팬이 있는, 덕후가 있는 브랜드들이 살아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경제는 더 악화될 거고 소비는 점점 더 위축될 거예요. 세상에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거냐. 예를 들어 맨투맨을 살 텐데 맨투맨을 파는 브랜드는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예쁘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사고 했다면, 요즘에는 이왕 하나 살 거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서 사고 싶다라는 개념이 점점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정말 찐팬이 있고 덕후가 있는 브랜드들은 점점 더 결속력이 좋아질 거고, 그러지 않았던 브랜드들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이걸 되게 느껴요.
더 고객들과 가깝게 소통을 하고 고객들의 마음을 더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소규모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이자 유일한 마케팅 창구, 많이 격변하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에서도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상세 페이지 하나를 만들더라도 조금 더 친절하게, 그냥 어깨 너비가 아니라 어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인지, 소매통은 몇 센치인지, 암홀은 몇 센치인지, 솔직히 이거 하나 더 잰다고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봤자 30초, 20초 더 드는 행위인데 그거를 생략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건 미리 다 얘기를 해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더 친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꾸준히. 네, 꾸준히 초심을 잃지 않고. 그게 아마 저희 같은 소규모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케팅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해피어마트 이야기도 살짝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해피어마트는 제가 작년 말부터 생각했던 오롤리데이의 넥스트 스텝이에요. 오롤리데이의 모든 것이 있는 곳, 모든 제품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슬로건을 뭘로 정했죠? All About 오롤리데이라고 슬로건을 정했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롤리데이 제품을 전부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매장이죠. 이제 저희가 입점돼 있는 데서 저희 제품을 모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제품 판매뿐만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마트라는 컨셉을 잡았던 게 마트에는 어떤 제품들이라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저희는 제품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 제품에 대한 욕구와 욕심을 담기에는 마트라는 게 굉장히 딱일 것 같다. 누구든지 마트에 갈 땐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빈손으로 나와도 아무 문제 없고 즐거워지고 그런 곳이 저는 마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 마트라는 컨셉을 잡게 됐어요. 지금은 코로나랑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예약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거지만 앞으로 여기서 조금 더 오롤리데이스러운 행위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마 해피어마트에는 우리 제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콜라보를 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은, 예를 들어 스위치 파우치처럼 그런 제품들을 계속 콜라보를 할 예정이에요.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을 더 많이 보여줄 생각이에요. 저희 이제 식품 팔아도 돼요. 이제 마트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우리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제품이 더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오롤리데이에서 앞으로 이런 제품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들 자유롭게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리에게 물어봐 주세요. 제발 4편 기획부터 출시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안녕.